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나와주면 지루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상대로 제롬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하면서 이번 연설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조짐이 포착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상황, 판이 짜여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또한 우리한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줬는데 4월에 채용 공고가 하향 조정되었고 5월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채용 수치를 보여줬는데 잡 오프닝 같은 경우에 구인 공고가 계속 하락하면서 노동시장도 위축이 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채용시장의 평균, 3개월 이동평균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 즉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안정화되면서 고용시장까지 위축된다. 그러면 이제 파월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낸 완벽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또한 YOY가 예측치에 그대로 부합하면서 2%대의 물가를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9월달 FOMC에서 첫 금리 인하, 대망의 금리 인하가 가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9월달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59%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캐천이 지금 매크로 시장도 조금씩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느 정도 물가도 안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되는 흐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계속 지지부진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대선까지 드라이브 해주면서 경기 부양해주기 위해서 미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되면서 하락된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로 전 세계의 유동성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갭상승까지 하면서 무려 10% 가까운 상승,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총 흐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할 것 없이 매그니피션트 7 그리고 AI 관련 빅테크들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엄청난 전 세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지금 하락 트렌드를 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고 완전히 미국 빅테크들과는 디커플링되는 흐름.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건 뭡니까? 빅테크들의 추세가 좀 꺾여주면서 나스닥이 과열 시장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비로소 비트코인도 의미 있는 힘을 내주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수급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캐처님, 과거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한다라는 연준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금리 인하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연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다. 이 얘기는 즉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침체를 인정하는 꼴과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인 S&P 500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시점부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2000년대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 S&P 500 투더문에서 미증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9월 FOMC부터 금리 인하해준다라고 하면 침체를 인정하는 꼴과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과열된 거품이 해소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과열된 이 수급들이 해소가 되고 이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시장에 하방 프레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독일 정부가 최근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소로 이동시키면서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계속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독일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게 독일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던지면서 매각하는데 독일의 도이체 베르세 거래소에서는 새로운 비트코인 매크로 ETP를 상장시켰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에서도 그 어떤 국가들보다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정부에서는 매도하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ETP를 상장시키고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 계속해서 독일의 움직임도 우리가 조금 트래킹해서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에 언론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상관없이 초당파적으로 긍정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재선을 하고 정권을 잡으려면 이 크립토 유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해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있어도 비트코인이 7월을 지나서 8월 달 되면 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고, 11월 대선의 힘을 받아가지고 10만 달러 100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불리시적인 발언을 해줬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약세 흐름이 지속되니까 불안하실 수 있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월가의 전문가 및 전통 금융기관들 또한 미시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다 불리시한 흐름으로 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세가 최근 연달아 지속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유출로 잠시 돌아선 모습, 하지만 1,300만 달러 정도의 소량의 유출만 나왔을 뿐이고 확실하게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에서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출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엄청 큰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크립토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미증시로 흘러 들어가서 유동성을 미증시의 AI테크주들이 빨아먹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흔들리고 시장 불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 ETF 유입 흐름을 확인해 보니까 1일 1주 1개월 동안 순매수 흐름이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더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크립토 시장 끝났다,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 이런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심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 같은 경우는 월가와 전통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크립토 시장의 채택률은 인터넷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올해 상반기 7,5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추가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대중 채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거시적으로 조금 더 멀리서 중장기적인 뷰로 보면 점점 시장이 커지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지금도 조정받으면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대중적인 크립토 채택은 계속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센티멘트,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 지지부진해도 액티브 유저, 활성 유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격이 안 오른다고 크립토 시장이 죽고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지만 점점 더 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인 채택은 늘어나고 이 산업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증시로 계속 전 세계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 분위기를 쇄신하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려면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도 조금 확실한 호재, 카운터펀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다음에 역사적인 크립토 ETF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이번 주 월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제수정본을 제출하라는 SEC의 명령에 따라서 7월 12일 날 수정된 S-1이 제출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7월 15일, 7월 중순 정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지금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갤럭시 디지털의 자산관리 책임자인 스티브 커
커즈 같은 경우도 7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고 7월이 끝나기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얼어붙어 있는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면 아래에서는 이더리움 디앱의 거래량이 83%까지 급증하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나와주면 지금 지루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바이낸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오면서 그렇게 따지면 리플도 지금 증권법 소송하고 있는데 이게 기각되어야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플이 바로 이번 바이낸스 사건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범원 판사 의견을 이용해서 본인들 SEC 소송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법 소송 걸려 있는데 이거 기각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범원 판사의 바이낸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결론 SEC는 지금 여기저기 두들겨 맞으면서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점점 더 크립토 시장의 규제권과 통제 감시권의 파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크립토 시장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확실하게 피벗하고 반등하려면 영세한 채굴자들이 완전한 항복이 나오고 대형 채굴자들의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대형 채굴기업인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달 445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연중 해시레이트 목표인 20 엑사해시/세컨을 초과했다. 그 얘기는 뭐냐? 오히려 이런 작은 채굴 기업들은 항복하고 지금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지만 강한 채굴 기업들은 이 약한 채굴 기업을 삼켜서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지난달 445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이는 5월 417개에서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는 조지아에서 5개의 새로운 채굴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해시레이트를 강화시키고 있다. 점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채굴자들 항복이 이제 끝나가고 더욱더 강한 채굴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채굴해가지고 채굴을 독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인 거래소 개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에서 크립토 선물 거래까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 뭡니까? 코인베이스도 원래는 선물 거래를 제공 안 했다가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선물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로빈후드도 같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발 거래소들이 전 세계의 크립토 거래와 거래소 패권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움직임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체인링크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시그넘 은행과 같이 제휴해서 69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온체인 NAV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토크나 RWA 시장 파트너십을 피델리티와 시그넘 은행이랑 체인링크가 맺었다라는 사실. 체인링크는 또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DTCC 파일럿 토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인링크를 필두로 BNY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JP모건, 스테이트 스트릿 이런 월가의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토크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피델리티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어쨌든 오라클 카테고리에서만큼은 체인링크가 압도적인 기업이고 전통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이동시켜서 토큰화를 하려면 이 오라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월가와 함께 체인링크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전반적인 지금 알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추적해서 가야 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최근 탑 크립토 개발 활동 지수를 체크해 보면 여기에서도 체인링크가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개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반전은 헤데라가 굉장히 열심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WA 시장도 점점 전통 자산과 연결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추대형 부동산 기업인 매그가 만트라 프로토콜과 협력해서 5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한다. RWA가 허상이다. RWA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고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신다면 RWA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RWA 묻었다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펀더멘탈이 있고 좋은 흐름으로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프로토콜을 찾는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따른 고평가 저평가를 볼 수 있는 RCV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보통 사이클의 최상단 부근에는 이 RCV가 0.7 구간을 터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자리는 뭡니까? 아직 이 0.7 구간을 터치하지 못했고 최근 잘 가다가 지지부진한 조정이 오면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조금 위축이 되는 흐름, 적어도 아직까지는 0.7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계속 위축 국면에 들어간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려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상승해야 덩달아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급이 오히려 약보합하면서 하락하는 흐름. 제가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외부 저쪽 편인 전통 미국 증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피벗하면서 상승해줘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려쳐주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실을 보면 0 이하에 들어가면서 단기 홀더들이 지금 항복을 하고 만세치고 손절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바닥 이후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눌림목 구간마다 단기 홀더들이 이렇게 손실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나 좋은 바이더 딥 구간이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딥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고, 지난 22년 바닥부터 지금 사이클까지 언제나 이 기술적인 조정의 눌림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MVRV가 골든 크로스를 보여줬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MVRV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흔들고 개미들 불안하게 털어줄 수는 있지만, 아마 3개월, 5개월 뒤에 보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눌림목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청산매 흐름으로 한번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롱 물량이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시장이 폭락장이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다, 어떤 이런 내러티브들이 강화가 되면서 숏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완전히 롱 물량을 다 죽여버린 이후에 선물 세력들은 그 다음에 숏 물량을 잡아 먹어주면서 스퀴즈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선물 세력들 입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려준다라고 해도 앞자리 살짝 바꿔주면서 여기 조금 쌓여있는 롱 물량 청산시켜주고 올리냐, 아니면 바로 올려서 이 숏 물량 잡아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롱 물량이 충분히 많이 지금 정리됐고 개미들을 털어준 만큼 충분히 지금 이 60K 부근에서는 살짝 추가적으로 눌림은 줘서 흔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다시 원래 흐름 추세를 타주면서 올려쳐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인 뷰는 좋은 사이클, 좋은 흐름으로 모멘텀은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이 확인되고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확정 짓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신중하게 시장 흐름을 잘 살피면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침착하게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 이쪽 정보 잘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